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도 살다 보니 뒤돌아서면 다 남입니다. 항상 내 곁에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가족이 제일 먼저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썰을 풀기 앞서 제가 요즘에 좀 건강이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코감기에다가 혓바늘, 구내염까지 지금 3단 콤보로 나 있어가지고 좀 힘든데 건강 조심하세요. 예, 저도 좀 요즘에 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뭐 남보다 가족이 낫다. 그래도 가족은 피를 난 사이이기 때문에 각별하다. 힘들 때 가족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족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가족들은 정말 힘이 되고 우애가 좋고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 또 어떤 가족은 정말 남보다 못한 말이 가족이지 완전 원수 같은 가족도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수가 원만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살아보니까. 좋은 어떤 화목한 가족 관계를 나이 먹어서도 쭉 유지하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뭐 좀 돈 문제는 아니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뭐 서로 안 보고 사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무조건 힘이 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가족이 짐이 될 때도 많습니다. 가족도 여러 명 있잖아요. 내가 뭔가 역할을 못하면 떠납니다. 요즘 시대는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품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인데 이 가족에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가족 구성원들한테 팽당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안 가장이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그 가장하고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고독사 아시죠, 여러분? 고독사. 혼자 살다가 스스로 생을 망하신 분들. 그 고독사 사례를 보면 좀 놀라운 게 있어요. 보통 고독사는 중년 남자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데 이제 혼자가 됐어. 왜냐하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이뤘는데 이제 살면서 뭔가 원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이 돈을 벌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못 지고 뭐 사업 실패다, 뭐 직장 실직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가족 사이에 뭔가 이제 불화가 생겨서 도저히 이제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아버지를 버리는 거죠. 버린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같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고소를 당하면요,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이제 인적사항 조회해가지고 그 사람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가족 구성원들한테 연락을 돌립니다. 이제 가족분이 사망하셨다고. 그래서 시신을 인수할 거냐 거부할 거냐. 근데 대부분 거부해요. 예, 한때 같이 살았는데 거부합니다.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이 가족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는 뭐 가족 구성원들 한 명이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안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남은 사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힘이 되려면 각자 기본값은 해야 됩니다. 기본값. 부모는 부모로서의 기본값,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기본값을 해야 서로 도움이 돼요. 근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기본값을 하지만 남은 형제가 사고를 친다거나 돈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경우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아니면 내가 돈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 속을 썩인다거나 남은 형제들의 앞길을 막는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유독 비토하신 분들 정말 싫어하잖아. 알잖아요. 제 방송 오래 분들. 왜 싫어하냐면요. 그 비토하신 분들이 남은 가족들 앞길도 같이 막아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왜 자신이 못 갚으니까 이제 가져간 사정해가지고 이제 좀 돈 좀 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에게 짐이 됩니다. 이게 혼자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토하면요. 비토한 그 가족 구성원도 있잖아. 보통 비토하신 분들 보면 혼자 사는 분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도 꽤 있거든, 이게. 의외로 가정 이루고 사는 분들이 비토를 많이 해. 왜냐하면 아무리 결혼하시면 돈 많이 들잖아요. 아빠 대출금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버는 돈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위기 타파하려고 비토했다가 날려먹어, 이게.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남은 가족 구성원들 피해보는 거야. 근데 본인이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폐짓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 그래서 난 비토한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봐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요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족이 무조건 뭐 힘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 가족이 부담이 되면 안 돼. 요즘에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누가 힘들면 도와준다 이런 것보다 도움을 안 받으려야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쓸데없는 부탁이나 어떤 그런 의존을 안 하려고 해야 돼. 그럼 내가 내 역할을 잘해야겠죠.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내가 버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내가 금전적으로 뭔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되겠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야. 뭐 개인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서로 살아가면서 뭐 내가 망한다거나 아니면 좀 실수를 해가지고 가족 구성원들한테 짐이 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가족 문화도 많이 바뀔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한쪽 계속 사고치고 계속 이제 문제 일으키면 뭐 가족 관계도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게. 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가족이 힘이 된다. 가족한테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핵가족화 되고 있잖아. 가족도 요즘에 각도성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가족도 같이 살 때 가족이지 분가하면 가족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잖아. 그럼 사실 말이 좋아 가족이지 지금 가족이라 볼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앞으로 부모님과 왕래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보고 사는 분도 많잖아요. 특히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은 몇 년째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건 사실상 남이죠, 이게. 안부 전화 몇 번 할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있잖아요. 옆에 있을 때 같이 살 때나 가족이지 서로 이제 독립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이 아닌 거야. 각자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나이 먹고 홀로 서게 하면 그때부터 네가 알아 살아야 된다. 우린 딱 여기까지다. 이렇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 교육 문화 좀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식이 사고 치면 부모가 이 뒷수습하는 문화 아직까지 많이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좀 서양 문화처럼 바뀌어야죠. 다 컸으니까 네가 살아. 자유롭게 사는 거까지 뭘 안 하는데 책임도 네가 져. 우리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성인 되고 나서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돼.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 저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보면 나이 먹었음에도 자기가 이제 악간이 못해서 부모님한테 좀 디바라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반대로 부모가 노후되지 못해서 자식 빨대 꼽는 사람도 있어. 요즘에 누군가 짐이 되면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야.
가족도 자꾸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 지쳐요,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제 연락을 안 받게 되죠. 그럼 뭐 가족 관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가족이 최고다, 가족이 소중하다. 이거는 모두에게 통일되는 말은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오히려 힘듦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이 또한 우리 부친이 알려줬답니다. 자기 뜻대로 제가 안 움직이니 힘들어질 때 더 힘들어지도록 만들려 하더이다. 다행히 안 넘어가고 살아남아 지금까지 왔어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분 누군지 압니다. 댓글 적으신 분. 제 방송 가끔씩 보시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버스기사 하신 분인데 이분이 살면서 좀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분이. 특히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좀 사업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많이 말아먹었나 봐. 이런 분들 좀 있죠. 아버지가 뭐 이것저것 사업했는데 다 말아먹어서 남은 가족이 수습하고 그러면서 돈은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나이 먹어서 아버지가 철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앞길 막는 거야. 일 터지면 도와달라. 일 터지면 도와달라. 자기가 직접 해결한 적은 없고 그래서 엄마하고 남은 형제들이 계속 이제 뒤처거지 하느라 몸과 마음 지치죠. 예. 그러면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가족이라 볼 수 있을까? 날 낳아준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전적인 도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전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잖아.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족도 마찬가지야. 가족도 일방적으로 계속 돈 받으면 이걸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더 이상 피해보기 싫어가지고. 예.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살 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성인 되고 나서 계속 사고 치고 일 벌리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이게. 어? 가지를 안고 가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 제명에. 그래서 연을 끊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어떻게 연을 끊을 수가 있냐? 어떻게 천년을 끊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 본인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러 발목을 잡는 사회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없는 가정에서. 일반적 유복한 가정에서는 잘 없는데 일반 서민 가정이나 없는 가정에서는 자식이 뭔가 잘 되면 남은 가족원들이 빨대꼬부리 한다거나 뭔가 일 터지면 자꾸 도와달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고 가야 됩니까 이게?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아니,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삶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히 나한테 뭐 챙겨준 것도 없고 뭐 남들처럼 해준 것도 없는데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그런 것들 다 안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남은 가족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항상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냐? 이건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 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족 구성원 중에 사고 치는 분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남은 가족 구성원들한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본인을 안 찾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족이라면 뭐 특별한 거 해주지 못하더라도 남은 가족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요, 짐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가 돈은 못 벌고 맨날 이제 엄마한테 막 이제 hen패 부리고 막 우리 때리고 엄마 때리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랐어.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술 담배 맨날 하고 살다가 이제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돈도 없으니까 보험료도 없으니까
간병까지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막 이제 꼬장 피우고 난리가 아니었어, 병원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병이 워낙에 악화돼가지고 몇 달 안 돼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합니다. 속이 후련하다 이게.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케이스 있어요 이게. 보통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프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긋지긋한 이 고생이 이제 끝이네. 엄마도 이제 고생했어. 이제 아버지란 이 사람같이 사는 사람 잊고 살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아휴, 이제 두 번 다시 안 봐서 다행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살면서 피해주고 해준 것도 없고 마지막까지 남 가족을 괴롭히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그 죽음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족 구성원들이. 성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안고 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너무 전적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적당히 도와줘야 돼. 일방적으로 돈 받으려면 그때부터 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인 하더라도 각자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뭐 각자 가족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여러분 가족이 자꾸 나이 먹어서까지 나한테 뭐 짐이 되고 의존하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가족을 안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연을 끊어야 되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